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일본 나고야 한 중심가의 맨션, 한국말로는 아파트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구경하기 전에 사실은 아파트 말고 일본의 주문주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주문주택이 정말 이쁘고 튼튼하고 잘 꾸며진 집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실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주문주택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토요타나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 아시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주문주택 건설사가 있습니다. 목조형 주문주택도 있지만 많은 주문주택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고야 쪽에만 보더라도 주문주택을 전문으로 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전시회장,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주택들을 전시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있는 곳이 이런 전시회장입니다. 저도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해봐서 한번 가봤는데요. 현장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 영상이 공개돼도 되는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몰래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상도덕상 못 찍겠더라고요. 이런 주택 전시장을 가더라도 보통 간단히 설명하는 데만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일본에 직접 집을 보러 가도 한국도 그러지만 보통 한 건물에 2시간 이상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집의 공법은 어떻게 주어졌고 뭐가 이점이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부분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평생 살 집을 구입하는 거라서 좀 더 깐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고야 중심가의 맨션입니다. 먼저 나고야를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고야가 지방 소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이긴 지방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한국식하고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뉘앙스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수는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내 4번째 도시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본 면적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크기만 큰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면적당 인구수인데요. 이 면적당 인구수를 보시면 일본 내에서 60위권입니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건 대부분 도쿄에 있는 각 구들이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오사카부의 오사카시는 26위인데요. 오사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사카가 약 2배 정도, 오사카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사카가 약 2배 정도 러프하게 2배 정도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를 치면 한국의 대구 정도 될 것 같고요. 밀집도를 따지면 부산의 북구, 경기도 군포시 또는 인천 계양구 정도 됩니다. 또는 경기 성남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보다 좀 면적이 많이 넓죠. 현재 나고야의 수치적, 통계적 상황은 이렇고요. 한국이 인구 밀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정서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사는 지금까지 중앙 집권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은 있었지만 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왕조의 역사가 되게 오래 될 수도 있겠죠.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이 천황이죠. 일본은 각 번에 영주를 중심으로 봉건제하다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일본 역사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댓글로 추가적으로 일본의 봉건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봉건사회에서 각 번들은 하나의 나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쪽 번에서 저쪽 번으로 맘대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각 영주가 자기의 영지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
이 역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일본의 지방자치는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각 주들과 연방과의 관계처럼 그런 냄새가 조금은 더 납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각 주들이 이 스테이트가 페더럴하고 이런 관계처럼 스테이트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독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훨씬 지자체들이 독립적이고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도쿄에 있는 건 각 지방 대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위성도시에도 다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다른 말로 도쿄에 있는 건 나고야에 다 있고요. 나고야에 있는 건 옆에 있는 위성도시에도 또다시 만들어지거나 현재 있습니다. 도쿄가 중심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도쿄에 다 모이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일본입니다. 굳이 인도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그 이유가 좀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도쿄가 중심인 건 맞습니다. 한국처럼 단지 심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말로 이렇게 확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고야도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이죠. 아이치는 예전에 미카와하고 오와리라는 번이 합쳐져서 이 메이지 유신 때 병합되면서 행정구역이 된 곳이거든요. 나고야는 예전에 오와리 지역이었고요. 미카와 사람들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이치, 나고야 이쪽은 일본의 역사 중에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 얽혀 있는 곳이죠.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는 나고야 쪽 사람이고 이 오와리 쪽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카자키, 즉 미카와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뭐 같은 지역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쪽 나고야 사람, 오카자키 사람은 조금 다르게 본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요. 역시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이곳 나고야의 한 중심가는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나고야 역 앞에가 유동 인구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오스에서 사카에 이쪽까지가 나고야의 한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일본 여행 오셨거나 나고야 여행 오신 분들 중에는 사카에 안 가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번화가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건물 하나 건너 백화점이 있고요. 쇼핑 상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보여줄 이 건물은 사카에 있는 맨션입니다. 이 사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에 여기 나고야 타워 있는 거, 그리고 이 길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기가 공원이고 광장입니다. 이쪽 아주 괜찮은 곳이고 뭐 녹지화도 잘 돼 있어서 아주 멋진 곳이죠. 이 맨션이 위치한 곳은 이곳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을 일단 보겠습니다. 약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의 건물이네요. 제가 이 사카의 근처에 분양 중인 다른 건물들도 봤는데요. 약 10억짜리 건물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쪽 사이트를 보니까 대부분 전용 면적이 24평이면 약 5억 전후반이 신축 아파트, 일본 말로는 신축 맨션의 분양가입니다. 여기 맨션은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고 안 팔린 호수를 지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가 이것보다 더 비쌌고요. 지금 분양가보다 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철저히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안 팔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분양가보다 떨어진 일본 아파트,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건 A타입 전용 면적, 이게 75제곱미터 같습니다. 이게 75제곱미터가 5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5억 2천만 원, 약 5천만 원 깎아줘서 지금 세일합니다. 지금 약 10% 정도 깎아줬네요. 좀 싸졌나요? 완공 후에 미분양된 거 지금 처리하려고 나와 있는 물건이죠. 이거 1년이나 2년 있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주자가 나오면서 매매로 물건이 나오면 거주했던 집은 가격은 분명히 더 싸질 겁니다. 지금 이건 분양 자체가 안 돼서 새 집이니까 10% 정도 깎아준 거죠. 일본 정말 도쿄 한가운데 아니고서는 정말 집값이 안 오릅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뭐 집값이 오르겠지만 사실 뭐 일본 이미 개발 호재라기보다는 개발될 만큼 다 됐는데 뭐 또 다른 호재가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개발 호재가 더 발생한다면 오르는 건 맞겠죠. 그러나 개발을 하려면 그 옆에 땅값 싼 곳이 넘치고 넘쳐난다. 뭐 이런 상황이죠. 아무튼 나고야 한가운데도 분양가보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실거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기서 못 삽니다. 왜? 일본에서 맨션, 한국식 아파트를 살려면 주차비는 따로 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주차장 면적은 아파트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을 마련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한 5만엔, 50만 원 이상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 없이 이런 맨션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50만 원이면 저희 집 론, 주택론 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맨션 거주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는 저희 집보다 더 비싼 유지비를 내야 됩니다. 부부가 각각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으면 저희 집 두 채를 사고도 남을 돈으로 자동차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본 상황. 그럼 집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직접 가서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좀 직접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서 가지 않아도 3D로 이런 집을 구경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일단 모델하우스에 현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맨션은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안이 확 안 보입니다. 이 현관인데요. 딱 들어오자마자 일본은 방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에 여기도 보이는 게 복도잖아요. 일본 가정집도 그렇고요. 이런 맨션도 그렇고 처음에 문 열고 들어오면 딱 이렇게 크게 거실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발장이 있네요. 신발장 이거는 기본 옵션인 것 같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이렇게 두꺼비집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되게 크고 좋네요. 신발장 여기는 당연히 문으로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는 리빙으로 가는 복도인데요. 이 복도가 짧고 답답하다 뭐 이러시는 분이 계셨는데 일본 여기 복도는 되게 잡습니다. 좀 좁은데 이게 최소한 폭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최소한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쪽에는 방이 있고요. 이쪽에는 욕실이나 화장실 이런 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을 보면 쑥 들어오셔야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이게 거실을 보면 좀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이 집이 22평, 실평수만 22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 끝이 TV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소파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 집이 여기가 가변식 방입니다. 원래 이게 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벽을 없애버리면 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라서 이렇게 4인 식탁을 이 자리에 놓아놨네요. 근데 보통 이 4인 식탁을 놓더라도 보통 여기에 놓죠. 여기 주방 바로 옆에 여기에 놓죠. 이건 모델하우스니까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방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일본 집은 이 수납 공간이 붙박이로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농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보시면 일본의 이제 가스레인지, 여기 가스레인지인데요. 여기에 가스레인지는 뭐 생선 굽는 거
이 생선 굽는 게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저도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용하고 나면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냉장고 놓는 자리인데요, 일본 냉장고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댓글에도 달았는데, 일본에서는 냉장고가 안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보관식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일본 보관식은 이게 일본은 한국 김치, 묵은 김치도 얘네들가 이해를 못합니다. 유통기한 지났는데 어떻게 먹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발효식품이었기 때문에 냉장고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모자라면 그냥 동네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델하우스지만 깔끔하죠? 거실은 상당히 크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둘이 살기에는 뭐 충분하고, 뭐 4명 살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가보면 이제 베란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란다가 지금 9m 제곱짜리 베란다인데요, 여기서 베란다 보면 베란다 바깥에도 이렇게 세면대 뭐 청소할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바깥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좀 남향이라서 햇빛은 잘 드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이제 여기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실, 여기서 봤을 때도 거실 꽤나 커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거실은 상당히 커 보이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여기다 식탁을 놓고 여기 공간에, 그리고 이것보다는 실제 사용할 때 좀 적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에어컨은 한국도 그렇지만 온풍 기능도 있고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제습 기능도 있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떤 집은 1년 내내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어서요, 봄하고 가을 경우에도 거의 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일본 화장실은 욕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욕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기본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 내리면 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손 씻을 수 있는 이런 거, 물 깔끔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손수건도 그래서 여기 붙어 있네요. 이 집도 비데가 있는데요, 일본은 요즘 다 비데가 기본이니까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이렇게 침대 큰 게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안방으로 그래서 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구조가 이렇게 약간 공간 배치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붙박이장, 수납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납 공간은 이렇게 다 안에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이 붙박이장이 되게 크네요. 옷도 되게 많이 있고, 공간 배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공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바깥에서 여기서도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외창이죠? 창문이 외창입니다. 이 집이 보시면 창문이 외창이지만 유리창이 두 개 있어서 단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 한국처럼 이중창, 삼중창이야만 이렇게 단열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집도 여기가 샤시가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베란다가 있어서 여기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바깥에 보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집 구조가 지금 이게 22평짜리입니다. 욕실인데요, 일본 욕실하고 화장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욕실 옆에 세탁기 놓는 곳이 꼭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은 욕실이 탕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탕 문화에서 목욕하고 나서 나머지 물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 목욕했던 물을 세탁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실 옆에 항상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면대 크기는 거의 딱 그거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 세면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기는
크기는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실은 뭐 시스템 욕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딱 크기가 뭐 여기 또 욕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욕실 다 많이 아시겠지만 제습 기능도 있어서 여기서 옷 걸어두면 옷도 말리고 그럽니다. 왜냐면 일본 장마철 때 말릴 데 없으면 이런 데다가 놓아서 말리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저희 집 욕실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일본의 22평짜리 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